생활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잘 따져보죠. 그런데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분석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해결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수집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그래프와 같은 형태로 시각화한다면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하루 동안 먹은 아침, 점심, 저녁 식단의 총 열량을 계산하여 청소년 하루 권장 열량과 비교 분석해보고 오늘 내가 먹은 식단은 어떠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목록을 작성해야겠죠. 가장 먼저 식품에 대한 열량 정보와 청소년 하루 권장 열량 정보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하루 동안 먹었던 아침, 점심, 저녁 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료와 정보가 많아질수록 이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쓰는 오라클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두고 여러 사람이 접근하여 검색과 가공을 하죠. 아주 엄격한 규약을 통해 데이터가 관리됩니다. 개인이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은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엑셀의 형태이죠. 셀 안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검색, 수정, 삭제 등 관리를 합니다. 오늘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겠습니다. 가상의 공간에 사진, 문서, 동영상 등 각종 내용을 저장해 놓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했죠.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실습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계정이 있어야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구글 스프레드시트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실습 설명을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메뉴 구성과 기능은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컴퓨터를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 밖에 다른 경우가 있다면 밴드 1대1 채팅으로 메시지를 주세요. 보이는 화면처럼 셀에 입력을 하고 원형 차트를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실행 화면으로 분량이 좀 길지만 끝까지 봐주고 여러분이 그 실행한 실습한 화면을 제출하는 겁니다. 구글 크롬을 이용하여 스프레드시트 앱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맨 처음 홈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구글 앱에 관련된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중간 지점에 드라이브라는 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밑으로 더 하단으로 내려오면 스프레드시트라고 바로 갈 수 있는 메뉴 앱도 있죠. 오늘은 드라이브 앱을 통해서 스프레드시트로 이동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오면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이 다 보일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파일이 보이죠. 여러분이 열심히 문제를 풀었던 질문지들이 보일 겁니다.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좌측 상단을 보면 새로 만들기 버튼으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익숙한 우리가 엑셀에서 봤던 셀 형태의 스프레드시트가 열리는 게 확인이 될 것입니다. 스프레드시트는 행과 열이 만나는 셀로 이루어진 문서입니다. 일행과 A 열이 만나서 첫 번째 행이 첫 번째 셀이 만들어지겠죠. 책을 보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73페이지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 열량 표준 체중 곱하기 5는 8번 버튼 위에 있죠. 체중 활동지수 엔터를 치면 다음 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표준 체중
표준 체중은 키에서 100을 뺀 다음 곱하기 0.9라고 배웠습니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여러분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활동 지수는 25에서부터 40 가로 열고 휴식은 25 일상 업무는 30에서 35 육체 노동은 40 엔터. 그 다음에 이 열에 가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4페이지 이 열에 가서 15세부터 18세라는 것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15세부터 18세 옆에 칸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고 남 엔터 여 정렬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270 2700kcal 다 배웠죠? 오늘따라 안 쳐집니다. 선생님 원래 느리지 않아요. 엔터 2000kcal. 자, 그러면 15세부터 18세의 셀을 합쳐 보겠습니다. 두 개의 셀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도 되고요. 자, 셀을 누른 상태에서 Shift 키로 한 칸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로 한 칸을 내려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두 개의 셀을 선택한 다음에 서식 탭에서 셀 병합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셀 두 칸을 병합을 하겠습니다. 병합. 자, 그 다음에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을 여러 개 선택할 땐 드래그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Shift 키를 눌러서 드래그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Shift 키가 차이가 있겠죠. 컨트롤 키를 누르면 떨어져 있는 셀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Shift 키는 내가 찝은 범위까지 확장돼서 찝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저는 그냥 드래그해서 범위로 선택한 다음에 서식 탭에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주시고 서식 탭에서 다시 정렬 가운데 이렇게. 자, 그 다음 테두리를 넣어보겠습니다. 해당한 부분을 드래그하여 블럭을 지어준 다음에 상단에 테두리라고 되어 있죠. 엑셀을 해본 사람들은 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스프레드시트가 약간 다소 달라서 당황을 할 수 있습니다. 메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를 넣어주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MS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엑셀과 크게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입력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74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루 식단 방향키로 다음 칸 식품 이름 방향키로 다음 칸 열량 킬로칼로리 다음 칸 식품 분 다음 칸 합계 킬로칼로리. 자, 첫 번째 거 해보겠습니다. 앞침 다음 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유. 선생님이 먹었던 거 해볼까요? 식품 이름 국. 자, 열량 비워놓으시고 식품분은 또 비워놓으시고. 자,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국, 김치. 자, 그 다음 점심 볶음밥, 김치. 국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국을 좀 달리 보겠습니다. 쇠고기, 묵국.
김치 볶음밥, 우유, 토마토. 저녁 뭘 먹었을까요? 선생님은 저녁에 찜닭을 먹었습니다. 찜닭. 그리고 또 뭘 먹었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네, 찜닭만 먹은 걸로. 밥도 먹었겠죠? 김치도 먹었을 겁니다. 나물도 먹었습니다. 네, 여기 한 칸 추가했습니다. 아침에 밥이 빠졌군요. 행 추가. 자, 행 추가는 어떻게 하냐면 팔 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에서 위에 일행 삽입 이렇게 하면 한 칸이 늘어나죠. 여기서 밥이 빠졌군요. 김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열무김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에 가까이 해당하는 거를 칼로리를 찾아볼 건데 어떻게 찾냐면은 인터넷 익스플로어로 찾아보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 보면은 열량에 관한 정보는 식품안전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ww. foodsafetykorea.go.kr 좀 느립니다. 네, 중간에 건강, 영양이라는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을 보면 칼로리 사전이라고 있을 겁니다. 칼로리 사전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글자인데 금방 보여지는 화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돌렸습니다. 데이터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많을 경우는 보여주는 서비스 화면이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쇠고기 무국국가 볼까요? 소고기 무국국이죠. 소고기 무국국. 국 및 탕류라고 되어 있죠. 국 및 탕류 30.736kcal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용어부터 정확하게 배운 사람은 정확한 용어를 씁니다. 소고기 묵국 뭐였죠? 카피가 됩니다. 국 및 탕류 안 되는군요. 국 및 탕류 열량은 30으로 하겠습니다. 열무김치 보겠습니다. 열무김치 김치 채소류 32kcal이고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자, 밥 보겠습니다. 밥 공유 및 그 제품 145와 152가 있는데 선생님은 밥을 좀 적게 먹었습니다. 145로 하겠습니다. 145 뭐였죠? 공유 및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방법을 찾아볼까요? 메모장 열어서 카피를 한 다음에 컨트롤 C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김치볶음밥
점심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은 151칼로리. 자, 선생님 이거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카피해서 151kcal 하고, 그 다음에 김치. 똑같아 그냥 얇은 김치를 하겠습니다. 32. 김치는 채소로죠. 컨트롤 C, 컨트롤 V. 우유 해보겠습니다. 우유. 우유는 유제품인데 66kcal죠. 네, 선생님 좀 많이 마셨어요. 66kcal. 이렇게 화면에서 바로 컨트롤 V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이스프로에서 제공하는 그 메시지와 그 화면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는데, 컨트롤 C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까지 카피가 된 상태라서 컨트롤 V 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까지 따라옵니다. 이럴 때는 약간의 트릭이라보다는 아이디어를 내서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이 이름을 다시 가지고 오면 매끈하게 잘 들어옵니다. 토마토. 자, 토마토까지만 하겠습니다. 토마토 생거. 네, 생거 먹었습니다. 토마토 생거 15. 아니요, 그냥 토마토로 먹었습니다. 토마토 18. 채소로 18.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아침 3개의 셀을 합쳐보겠습니다. 서식에서, 병합에서, 전체 병합. 자, 점심도 3개의 셀을 합쳐보겠습니다. 서식에서, 병합에서, 전체 병합. 저녁도 합쳐보겠습니다. 값은 없지만은 합쳐놓고, 그 다음 합계를 냈는데 이 아침에 먹었던 걸 합을 내야겠죠. 먼저 셀을 다 병합을 해두고 나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점심도 마찬가지로 4칸을 합쳐놓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에서 셀 병합, 전체 병합. 저녁도 합쳐놓고 하겠습니다. 셀 병합에서 전체 병합. 자, 이 안에 쇠고기, 묵고, 열무김치, 밥. 즉, 이 3개의 셀의 값을 더해야겠죠. 이 더한다는 수식이 있습니다. 셀에서 그 명령어는 셀을 합친 곳에 넣으면은 셀의 주소가 저도 좀 익숙치 않아서 보이지 않는데, 자, 여기다가 셀에 들어갈 함수 명령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는부터 시작합니다. 는 넣어주시고, 더한다는 영어가 뭐였죠? 네, sum이었죠. sum. sum을 넣으신 다음에 sum을 내면은 밑에 보면은 구문을 어떻게 쓰는지 그 사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있는 거 sum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A2부터 A100까지 더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숫자는 빼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A2, A열 2행 이라는 뜻이죠. A2에 들어있는 셀의 값부터 A100번에 있는 셀의 값까지 다 더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더해볼까요? 먼저 X 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30부터 145까지. C6부터 C8번의 셀을 더하세요 라는 뜻이죠. 함수는 가로 열고 맨 끝에 가서 가로를 닫아주세요. 엔터 하면은 값이 207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점심에 먹었던 것도 한번 다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sum 가로 열고, 자, 마우스 드래그 하겠습니다. 151부터 18까지 가로 닫고 엔터. 그냥 267이 나왔죠. 자, 이것도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거를 다 드래그해서 먼저 테두리 한번 줄까요?
테두리 주고 서식에서 정렬해서 가운데 넣어주시고 서식에서 정렬해서 중간 넣어주시고 그런데 숫자들은 오른쪽 정렬이겠죠. 숫자들만 드래그 하시고 떨어져 있는 곳을 같이 선택할 때는 키보드 상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서식에서 정렬해서 숫자니까 오른쪽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고 테두리 아까 안 넣었나요? 테두리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선생님은 입력을 덜했죠. 여러분은 마저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밑에 저녁까지 됐다면 하루 섭취 권장 열량 엔터 하시고 자 여기 셀에다가 모든 셀을 다 합친 값을 넣을 건데 셀의 색깔 있죠? 셀의 색깔을 한번 넣어볼까요? 최후의 색상이라고 모두 테두리 옆에 있죠? 예쁜 색깔 넣을까요? 자, 초록색 넣으시고 셀을 선택한 다음에 수식을 넣을 건데 수식은 상단에 fx 바로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식은 는부터 들어갑니다. 는 s sum 대문자로 바꾸고 싶으면 밑에 있는 것을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해당한 셀을 드래그 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6번부터 이 16번까지 값을 더하는 거겠죠. 엔터. 그러면 474가 됩니다. 그런데 책에 나와 있으면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표현이 되어 있죠. 소수점 아래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증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차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차트는 밑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보이는 화면까지 드래그해서 이 부분만 차트를 만들어 주는데 지금 데이터가 전혀 건 없으니까 아침 소고기 무부터 토마토까지만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드래그 한 다음에 영역을 드래그해서 선택한 다음에 상단에서 삽입해서 차트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차트 클릭하시고 네. 자, 오른쪽에서 원형 차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차트가 보이죠? 원형 차트 클릭하시고 뭐 여러가지 설정 값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차트가 너무 크죠? 차트를 클릭해서 줄여주고 위치를 바꿔주고 화면처럼 똑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기 책처럼 이거는 나중에 다른 작업을 통해 디테일하게 똑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먹었던 아침, 점심, 저녁을 기록하시고 사이트에서 칼로리를 알아낸 다음에 입력하시고 전체 열량을 기록해 주세요. 그러면 15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권장 열량과 여러분이 먹었던 열량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 선생님은 미완성 상태라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죠. 여러분이 뭘 먹었는지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사이사이 여러분이 먹었던 간식도 있을 겁니다. 기록을 해주면 좋겠네요. 그거를 다 합쳐서 얼마큼 먹었는지 계산을 해보고 여러분이 했던 구글 스프레드시트 URL을 선생님한테 알려주도록 합니다. 먼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은 식품 열량 칼로리라고 할까요? 열량이나 칼로리나 같은 의미죠. 그 다음에 그대로 컨트롤 S 이거 똑같이 X가 똑같습니다. 컨트롤 X 컨트롤 세이브 컨트롤 S 버튼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빠져나가 볼까요? 스프레드시트 홈으로 나가서 금방 만들었던 게 열량 칼로리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클릭해서 들어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들어있죠? 자, 여기서 뭔가를 수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볼까요? A의 열을 크기를 늘려서 다시 컨트롤 S 한 다음에 리스트 가서 있는지 확인하고 멜란 칼로리 다시 클릭해서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